네, 안녕하세요. 에,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모든 게 추운 계절이죠, 그죠?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학교만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알겠죠?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조금만 인내를 하시고요.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실각 나오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쳐가지고요. 꼴도 보기 싫죠? 그럴 텐데, 참. 지금 공법이 11일 동안 진행이 되죠. 그죠? 헌법 6회하고, 그 다음 행정법 5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하여튼 올해 여러분 쳤던 시험이 선택형이 좀 힘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어쨌든 그 강의 계획표에 보시면은 아마 OX 문제를 같이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사례 문제도 매해마다 한 문제씩 추가 문제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편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마무리 특강이죠,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분리를 시켜놨었는데, 이제 올해는 합쳐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순환 이걸 좀 잘 따라오세요. 하여튼 이것만 좀 잘 정리해 들어가도 웬만한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각종 고시에 나온 문제들이 여러분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행정고시, 그 다음 입법고시, 법원행시부터 해서 하여튼 각종 고시에 나왔던 최근 기출문제를 다 해설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주게 될 거예요.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그의 관심사항은 비슷하거든요. 출제원 교수님들이. 알겠죠? 안타깝게도 헌법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아니, 헌법은 여러분 시험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관식 형태로 치는 건. 그런데 행정법은 우리나라 모든 시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헌법의 위치가 파악이 되시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전범위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태평양에서 이제 바늘을 찾아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실전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될 겁니다. 자, 항상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밑에 질문지부터 먼저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지가 뭐죠? 키가 뭐예요? 기본권 주체성. 그럼 왜 기본권 주체성을 물었을까요? 헌법 소원을 청구한 친구가 외국인이니까 이제 물어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법령 헌법 소원이니까 또 뭘 물어봤겠어요? 직접성. 이걸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죠? 그리고 또 설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미 게임 끝났죠? 이미 재판 끝났죠? 사복 입고 못 가고 이제 재수복 입고 가가지고 심판은 끝나버린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물어봤으니까 또 뭐가 문제 되겠죠? 권리보호익. 그러니까 밑에 질문지 보고 위로 올라가서 이거랑 뭐가 관련되어 있는 질문지가 설문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걸 체크하시면 빨리 논점이 파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 그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최후의 성장인 거예요. 그죠? 버티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 갑이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 갑이 있고. 이 갑이 이제 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거냐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죠. 형집행법이라고 줄일게요. 이 형집행법 몇 조죠? 88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게 이제 공권력 행사죠. 우리가 헌법소원은 뭐에 대해서 다투는 거죠?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 다투는 거고, 그리고 헌법소원의 68조 1항의 헌법소원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뭐다? 법령 헌법소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공권력이잖아요. 그죠? 네. 이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 이 친구가 68조
1항에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실전 가가지고 밑에 질문지 먼저 읽고 이 질문지와 관련될 만한 내용이 위에 사실관계에 뭐가 매치되는가를 빨리빨리 체크하시라고요. 그래야 빨리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굴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거 보여 이거? 저도 지금 제 행정고시 쪽 지금 강의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후 3시까지 진행하고 나서 3시 10분까지 바로 또 신림동으로 가야 돼요. 오늘 거의 10몇 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쓰러질까봐 걱정이에요. 와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살아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자, 좋습니다. 68조 1항에 이제 헌법 소원을 청구한 겁니다. 88조의 골격이 뭐냐면 수용자 같은 경우에 그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그 82조를 준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82조. 이걸 준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물어본 건요. 이거 뭐 물어본 문제는 밑에 나와 있으니 그것만 쓰면 돼요. 실제는요, 이게 본안까지 물어봤다면, 이게 이제 다 제가 팔려가지고 만든 거니까요. 본안까지 물어봤으면 이게 선택형에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거. 선택형에서 그 민사재판에서 사복 못 입게 하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했었죠. 반면에 어디서? 형사재판에서 사복 못 입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 결과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침해, 제한받는 기본권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재판 청구권, 불공정한 재판이 판사들한테 선입견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민사재판에서는 선입견을 안 준다는 거예요. 형사재판에서는 뭐다? 선입견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인격권이라든지, 그 다음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이런 것이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이다. 그 결과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민사재판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 어디서는? 형사재판에서는 위헌이다. 그렇게 다 결과를 알아두시고요. 제한되는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뭐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하고, 그 다음 뭐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인격권.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인격권이죠. 이해가 되죠? 예. 답안지 그래 쓰지 마요. 쪽팔리는 바. 이러면서 그렇게 답안 쓰면 아마 여러분 점수가 쪽팔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쓰지 않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중에 이제 청구에서 우리가 소송 요건이 있고, 항상 이 체계 속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소송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이 있습니다. 그죠? 본안은 이제 기본권 침해 여부니까 그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만약 물어봤다면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고 그 제한의 뭐다? 한계를 벗어났는지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 본안은 기본권 침해 여부입니다. 아휴, 기본권에서는 제가 들어가서 제가 시험을 치고 싶어요. 대신 치질 수는 없나?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목차 어떻게 잡아요, 이건? 항상 이렇게 습관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제한되는 기본권. 그죠? 제한되는 기본권. 그 다음 두 번째, 기본권 침해 여부. 이렇게 가는 거죠. 기본권 침해 여부. 이게 이제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한계를 벗어나는. 그럼 한계 기준으로 거의 90몇 %는 뭐가 들어오면 되죠? 가행 금지 원칙. 그게 뭐 주를 이루게 되겠죠. 이 한계는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은 재판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되겠죠.
그 다음 뭐 쪽팔리잖아요. 인격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제 완결처럼 물어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안까지 물어봤으면. 그 다음 이제 소송 요건 8가지잖아요. 8가지 중에서 이건 몇 가지만 물어본 거예요, 지금? 3가지. 기본권 주체성은 소송 요건에 뭐가 관련되어 있죠? 청구인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기본권 주체성 하는 거. 그 다음 2번째가 이제 법적 관련성 관련해서 뭘 물은 거죠? 직접성, 현재성, 그 다음 뭐요? 직접성, 현재성, 하나는 뭐예요? 자기 관련성, 자직현 중에 뭐만 물어본 거예요? 직접성만 물어본 거. 그 다음 하나 물은 게 뭐죠? 권리보호 이렇게 뭐. 기본권 주체성은 어떨 때만 나와요? 외국인이 나왔다든지, 법인이 나왔다든지, 그죠? 그 다음 이제 국가기관이라든지, 그 다음 미성년자, 이런 친구들이 나왔을 때 논점이 되는 거라고. 감이 잡히셨어요? 예. 그 다음에 직접성은요, 주로 여러분들, 이건 부작위와 관련되면 직접성은 거의 인정이 돼버립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사복을 못 입게 하는 거잖아요. 18세 미만자 당구장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고, 그건 집행이 필요 없어요. 그냥 법 자체에 의해서 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건 지금 외국인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엄밀히 따지면 부작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못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용하지 않는 이 법 자체에 의해서 바로 외국인 갑은 사복을 못 입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 행위가 필요 없다고. 그 다음 권리보호 이익. 이건 2가지를 항상 나누는 습관을 갖도록 하셔야 돼요. 주관적 이익과 뭐다? 객관적 이익. 주관은 끝났잖아요, 이미 재판 끝나버렸는데, 뭐, 이미 쪽팔렸잖아. 그지? 재판은, 민사재판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지만 뭐가 있을 수 있다? 객관적 이익.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여튼, 여러분 시험에 90% 이상이 68조 1항이고, 그리고 68조 1항에서 90% 이상이 또 뭐라고? 법령 헌법 소원이고. 그리고 물어보는 패턴은 소송 요건 아니면 뭐다? 본안. 그밖에 뭐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는 7법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게 뭐라고요? 헌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시험 준비하다가 시험 안 되신 분들이 보통 강사하겠다고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하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헌법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가장 단순한 거예요. 행정법은 돌아보는 거예요. 행정법 어렵게 출제하잖아요. 손도 못 대요, 여러분들. 손 못 댄다니까요. 어렵게 출제하면. 대체 다 풀었어요. 문제 다 푼 거지. 뭐 설명할 게 어디 있어요. 자, 봅시다. 그 참조 조문 잠시 한번 보실래요? 참조 조문에 보시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보면 그 82조에 나와 있죠. 사복 착용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 미결 수용자 채권이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형이 확정돼서 교도소에서 놀고 있는 친구죠. 미결 수용자는 이제 사복 입을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 뒤로 넘겨보시면 88조 보시면 준용 규정되어 있잖아요. 준용 규정. 그게 그 수용자 채권이고, 뭐만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84조하고 85조만 준용하죠. 뭐는 빠져 있어요? 82조가 빠져 있잖아요.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감 잡혔어요,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뭘 못 입어? 사복을 못 입는다고. 국가가 공짜 옷을 주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상당히 아름다운 옷을 주겠다는데 왜 말이 많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해설 부분을 같이 해볼게요. 이미 다 푼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건 뭐 논점 정리 필요 없어요. 물어보는 것만 하나하나 목차 잡아서 그냥 답안에 쓰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논점이 뭐죠? 그 예국인 갑의 기본권 주체성. 그걸 논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학설 대립이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 급하면 헌법재판소 판례만 소개하고 사안포섭만 제대로 하더라도 점수 따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거의 별 이설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통설 판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거든. 인간의 권리인지, 국민의 권리인지, 그거 갖고 따지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뭐 FM대로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게 FM이에요. 예,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포습이 중요하겠지, 여기서는. 그럼 이 친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기본권이 인간의 권리인지 아니면 국민의 권리인지 그걸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기본권이 뭐예요? 그 설문해 보시면 이 친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그 재판받을 권리와 뭐라고 되어 있죠?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지금 헌법소원 청구한 거잖아요. 그럼 인격권은 인간의 권리예요? 아니면 국민의 권리예요? 인간의 권리잖아요. 그리고 이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은 이거와 덩달아 같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한테도. 알겠어요? 그걸 구현하는 과정이 뭐죠? 재판 받는 거니까.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 사안포섭한 거 보세요. 사안포섭한 거 보시면 갑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격권. 그건 이제 인간의 권리라는 거죠. 그럼 이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이 뭐죠? 그게 재판 청구권이잖아요. 그게 이제 사법 절차적 기본권. 그거는 같이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다고. 감 잡았지까지?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인정 여부되어 있죠. 그럼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일반론 간단히 쓰세요. 쓰시면서 그게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에서 세 번째 줄 체크하실래요? 심판 대상인 공권력 작용 외의 다른 공권력 작용이 매개되어야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을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제가 그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뭐 하나 판례를 소개하는 게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직접성을 요구하게 되는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을 제가 여러분 학습 차원에서 옮겨 놨어요. 그걸 간단히 보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안포섭한 거 보시면은 이건 일종의 뭐죠? 사법 못 잊게 하는 거잖아요. 부작위적 속성이 강하면 이건 거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라고요. 뭐 국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그 자체에 의해서 그냥 못하게 되는 거니까.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보호 이익의 인정 여부죠. 권리보호 이익 일반론 간단하게 쓰세요. 쓰시면서 반드시 뭐는 쓰라고요? 주관과 뭐로 나누라고요? 객관으로 나누도록 하시라고. 주관, 객관으로 나누. 그럼 사안의 경우도 주관적인 건 끝났잖아요. 이미 민사재판 종료돼 버렸기 때문에 주관적인 권리보호 이익은 없지만 뭐가 남아있다고? 객관적 이익이 있는지 그걸 포섭하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됐죠? 네, 그렇게 답안을 쓰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뭐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어려운 건 없는데 막상 답을 쓰려고 하면 잘 안 써지는 게 뭐 당연한 거예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가 물어보는 문제를 봅시다. 밑에 질문지. 자, 변호사법 58조 제1항에 의해서 제한되는 기본권 자르세요. 그럼 제한되는 기본권은 위에 줘놨어요. 뭐가 제한되는지를. 그 체크해 보세요. 위에 질문지에서 위에 사실관계로 올라가 보면은 이 친구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죠? 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 다음 뭐? 행복 추구권. 이게 자기가 보기에 이 변호사법에 의해서 뭐 되고 있다? 제한되고 있다. 이러고. 그럼 그게 맞는지만 논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권 일반론 쓰고, 그럼 이 변호사법에 의해서 재산권이 뭐? 제한되고 있는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은 제한되는 기본권이 여러 개 존재하겠죠. 존재하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 기본권 경합 문제.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권 경합을 처리하는 방법론은 아시죠? 예, 특별법리인지, 보충법리인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그거 소개하시고 포섭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문제냐면, 지금 보시면, 어디 갔어? 병이죠. 이 법무법인이 있겠지. 법무법인. 여기에 이제 병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무법인과 구성원은 원래 별개죠, 법적으로는.
근데 이 친구가 뭐 딴 사람은 제3자한테 뭐 A라는 친구한테 채무를 지게 되면 또 원래 누가 A에 대해서 돈을 갚아야 되죠? 법무법인 이름으로 갚아야 되는데 법무법인이 비빌거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도 다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내가 이 법무부에 어떻게 들어가 이런 생각도 들지. 그러니까 저런 법인을 만든다는 게 또 제약을 받게 되고 눈 떠보니 내 돈이 틀리고 있잖아. 안 틀려? 그리고 이 변호사로서 업무 수행하기가 채권자한테 뜯기게 되면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지 뭘. 안 그래요? 아니, 그게 제발 좀 헌법 공부할 때는 좀 여러분이 좀 이게 상식이 좀 있어야 돼요. 상식. 상식을 갖고 이렇게 쳐다보면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가서도 제발 너무 딱딱하게 사고를 형성하지 않도록 하시라고. 이 사회과학 공부를 잘하려면 좀 유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연과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이 사회과학은 코에 금은 코걸이, 귀에 금은 귀걸이가 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감매김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알겠죠?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답 쓰는 포맷은 아시겠죠? 각각의 이 친구가 주장하는 진짜 기본권이 뭐 제한되고 있는지 그걸 논증하고, 그럼 제한되고 있다면 여러 기본권을 중에서 뭘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게 기본권이 뭐가 되죠? 경합. 이 기본권 경합은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짜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라고. 이거 다 판단하면 시간 많이 걸려, 적게 걸려?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청소하는 거라고, 청소. 자, 자, 그러면 설문 2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뭐부터 써야 될까요? 제한되는 기본권. 이거는 이제 뭘 결국 물어본 거예요? 본안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첫 번째 문제는 뭘 물은 거죠?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물은 거고,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이 본안에 맞춰서 물은 거라고. 그 본안에서 이게 제한되는 기본권. 이게 만약에 둘 이상이다. 2개 이상일 때, 이건 결국 이제 경합이 되는 거고, 이 경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됐나요? 이 문제 말고, 이 다른 건데, 어쨌든 이게 기본 포맷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요. 그 제한되는 기본권 돼 있나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주장한 거 하나하나 검토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권 일반론 쓰셔야 되겠죠. 일반론 쓰시고, 그 축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포섭해야 되겠죠. 포섭해보면 자기 돈 뜯기잖아. 그러니까 재산권 제약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직업 선택의 자유. 이거 돈 뜯길까봐 이런 직장 구하기 쉬워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이제 실질적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결산 만들어 봤자 통째로 뜯길 것 같으면 이런 결산을 왜 만들어 할 일 없이.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 들잖아요, 그래. 그럼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면 세상 살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불행해야 행복해요. 불행하지 뭘. 됐어요?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 뭐 쓰라고요? 잠깐, 그럼 이제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 여러 개 존재하죠. 여러 개 존재하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기본권 경합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경합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일반론 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경합이 뭔지 어휘는 반드시 쓰세요. 쓰시고 넘겨보세요. 기본권 경합 해결 방법에서 키워드 요거만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특별법적 지위 체크하세요. 그 다음 보충적 지위 체크하시고, 그 다음 중간쯤 오시면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 그 정도는 답안에 현출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는 가장 빨리 날려버릴 수 있어요? 행복주거권. 그건 보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려버리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이 친구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뭘까? 여러분이 이 친구라면 그걸 상상하려고 하고. 돈 뜯기는 게 가장 싫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뭐다? 재산권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 됐죠,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뭐 어려운 건 없죠,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텐데 왜 문제가 왜 쉽게 풀리죠? 이게 아니라 원래 쉽게 풀리면 맞아요. 맞는데 지금 그래서 너무 딱딱한 사고를 하지 말라는 게 제가 계속 강의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많이 긴장은 되고 하겠지만 시험 날짜 나왔어요? 정해졌어요? 언제? 1월 6일? 엄청 빨리 치네 올해는. 작년에는 10매치인가 그래 치지 않았어? 올해 1월 6일이면 야 진짜 빨리 치는구나. 그럼 한 1월 8일쯤 발표를 하지. 이제 1월 6일 치고 1월 8일 바로 발표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신신당부드렸는데 여러분 시험 끝나자마자 계속 공부하세요. 여러분은 뭐 시험이 다 합격이 되든 불합격이 되든 어쨌든 계속 이 법을 갖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특히나 그 시험 끝나고 나서 무조건 민법 공부는 계속 진행하세요. 알겠어요. 딴 거는 다 제껴두더라도. 이건 밥줄이라고. 자, 그 다음 제 2문을 보도록 할게요. 2문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도 이미 비슷한 거 한번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밑에 질문지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갑 주장이 타동한 거, 얼 주장이 타동한 거. 그럼 뭘 주장하는지만 보면 되지, 위로 올라가서. 자, 그럼 갑이 주장한 게 뭐예요? 그치, 그 끝에 있죠.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 사건 부칙조항은 제형 법정주의 하나. 그 다음 법치국가. 법치국가 원리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대표적인 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소급하고 신뢰보. 잠깐, 법치는 뭐로 바꿀 거라고요?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겠다는 게 법치라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인치의 시대였잖아요. 언제 얻어 터질지 모르잖아. 근데 언제 얼만큼 얻어 터질지를 예측 가능하게 하려고 놓은 게 뭐라고요? 법치라고요. 그러니까 소급시키면 어떻게 돼요? 기존 법 뽑고 기존 법대로 인생 사는데 갑자기 소급해서 뒤통수 치잖아. 그럼 안정성이 깨져요, 안 깨져? 깨지잖아요. 그래서 법치는 안정성, 예측 가능성 그렇게 바꿀 것이면 돼요. 그럼 소급하고 뭐의 문제라고? 신뢰보 이런 게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제형 법정주의 물어봤지만 제형 법정주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셔야 되죠. 형벌, 불소급의 원칙. 그죠? 예, 그 불소급 원칙에 공소시효도 들어가는지 그게 이제 하나의 논점이 되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물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면 답을 못 쓴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문제는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보면 잠깐만 뒤에 참조 조문이 있나? 참조 조문을 잠시 한번 보실래요? 먼저 그 부칙 3조 성폭법이 있죠. 특례법 21조 한번 보실래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가 뭐 될 때부터 성년된 시점부터 이제 일일 시작되는 거라고. 근데 이 법을 언제 적용하겠다고 돼 있죠? 부칙 3조? 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세요.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거 줄 것이에요. 그게 진행 중이다 이 말이에요. 진행 중. 그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뭐다? 적용하겠다. 그럼 이건 진정소급이야, 부진정소급이야? 부진정소급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일단 형벌 불소급 원칙에 저촉되지 않겠는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고, 만약 그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소급 문제로 넘어가고, 소급이 또 안 된다면 그다음 소급이 문제될 게 없다면 그다음 신뢰보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거.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 일어났잖아요. 저기 보면 제형 법정주의 되죠. 이거 문제 물어보는 걸 해석을 못하면 답 못 써요. 여기 지금 제형
법정주의. 이 재형법정주의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다고요. 하나, 둘, 쭉쭉쭉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이거와 관련될 수 있는 것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들어있는 거라고. 잠깐. 여러분, 제 핸드북 6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핸드북 안 가져갔어요? 네. 마음도 무겁고 가방도 무거우니까 책을 넣기가 참 어렵죠. 그게 63페이지에 보시면 그 재형법정주의의 내용이 있죠, 내용. 그 내용 안에 첫 번째가 뭐예요? 형벌법규 법률주의. 두 번째가 뭐야? 63페이지 밑에 형벌 불소급 원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형벌 불소급 원칙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럼 이 형벌 불소급 원칙의 적용 범위가 문제라고. 이 적용 범위. 적용 범위 관련해서 공소시효에도 적용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공소시효. 우리 판례는 공소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그럼 이게 적용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어디로 내려가야 돼? 그 다음 뭘 물어봤어요? 물어본 것이 법치국가 원리를 들고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법치국가 원리. 이 법치는 항상 뭐로 바꾸라고요? 예측 가능성. 그래서 명확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법치잖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그래서 이 법치국가 원리 이 사항과 관련될 수 있는 걸 보면 이게 소급의 특수법리잖아요. 소급 입법 금지의 일종의 뭐다? 특수법리죠. 그럼 이제 특수법리라면 이게 적용 안 되면 그다음 일반 법리로 넘어오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급 입법 금지 원칙으로 가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으로. 그럼 소급 입법은 다시 두 개로 나눠야 되죠. 진정 소급 입법하고 뭐 부진정 소급 입법. 진정과 부진정. 근데 사는 진정이 아니라 뭐죠? 부진정이니까. 그럼 부진정일 때는 뭐에 반할 수는 없죠?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없다고. 이게 만약에 진정 소급이라면 이거는 뭐에 반한다고?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고. 물론 예외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 진정일지라도 뭐가 될 수도 있죠? 소급하더라도 위헌이 안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헌법재판소 판례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일 때는 이건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근데 예배가 되면 이건 합헌이 될 수가 있는. 이해가 되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 되는 거예요. 이 위헌이라는 건 이건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해가지고 위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부진정 소급일 때는 이거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는 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급 입법 할 때 소급 입법은 무슨 입법만 뜻하기 때문에 진정 소급 입법만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는 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에 반할 여지는 있다?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 될 수는 있다.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 될 수 있다. 위헌 가능성은 존재. 이해가 되죠? 이제 이 포맷을 가지고 답을 써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논리 체계는 딱 잡혔어요. 우리 판례하면 이거 적용 안 되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법치국가 우리 물어본 대로 가는 거예요. 법치국가 원리로 내려와가지고 그럼 첫째 해야 될 게 뭐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 그치? 예. 그럼 안 되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서 이게 진정인지 그다음 뭐 부진정인지. 방금 보셨다시피 진정이 아니라 뭐 부진정이잖아요. 진행 도중에 바뀐 법을 적용하는 거니까. 그럼 부진정이면 부진정일 때는 무슨 문제는 생기지 않죠?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그럼 결국 무슨 문제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신뢰보호. 이렇게. 알겠나, 여기까지? 네. 이게 이 문제 답안 체계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공법은 이 답안 구성 체계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은 여러분이 뭐 소설을 쓰든 뭐 알아서 쓰시라고 쓰는데, 어쨌든 이 기본 포맷이 안 맞으면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감 잡으셨을까지? 네. 됐지? 다 한 거예요. 그 안에 위에 문제는 내가 읽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 뭐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풀어가는지 봅시다. 그럼 이 포맷은 아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딱딱 찾아가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제형 법정주의, 그다음 뭐 법치 국가 원리. 이게 뭘 뜻하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고. 자, 그다음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자, 논점 정리한 거 한번 볼까요? 자, 이 사건 법률 시행 전에 이미 범행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배제하는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제형법정주의 그 안에서 뭐다? 형벌 불소급 원칙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동규정이 제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치국가 원리 안에서 뭐 소급입법 금지 원칙하고 뭐다? 신뢰보호. 이게 이제 문제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맷이 딱 잡히면 이건 뭐 그냥 점수 나간다고. 그래서 두 번째 목차에 보시면 제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아까 핸드북 63페이지 있었죠, 그죠? 그 제형법정주의의 일반론 간단히 쓰시고 그 안에서 뭘 끄집어내야 된다? 형벌 불소급 원칙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래갖고 두 번째 목차에서 제가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끄집어낸 거라고. 그래서 형벌 불소급 원칙은 헌법 몇 조에 들어가 있다고요? 13조 체크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논점은 뭐죠? 두 번째, 공소시효에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는지. 뭐 시간 급하면 뭐만 소개하시라고? 판례만 소개하세요. 소개하셔가지고 판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 해야 이건 그 다음 진행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야 어디로 넘어갈 거예요? 법치국가 원리로 넘어가지고 여기서 특히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끄집어내요. 이게 특수법리죠. 이게 소급에 있어서 이게 특수법리고, 이 소급에 있어서 이게 뭐다? 일반 법리라고. 일반. 됐죠, 여기까지. 참, 여러분,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보러 올 때 되면 이게 참 가슴이 설레요. 여러분, 설레어서 왔는데 여러분은 파김치가 돼가.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하여튼, 이 모든 거 하여튼 합격하면 다 마치 그 시들시들해진 그 꽃에 물을 주게 되면 팍 피어오르잖아요. 그 물이 여러분에게 합격이라고. 합격하면 여러분들이 팍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거 이엔 방법이 없어. 지금 여러분들을 다시 길을 세우게 하는 방법은 합격 이행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여부로 내려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흘러갔는지가. 그럼 일반론 쓰시고 그 허용 여부는 뭐 진정일 땐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 이 예외에 해당하는 네 가지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부진정일 때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뭐 위반이 될 여지는 있죠.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될 여지만 남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럼 이 사건은 진정인지 부진정인지 빨리 간파해야 돼 말아야 돼? 간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진정. 이건 안 봐도 부진정으로 가야 뭘 쓸 수 있겠어? 신뢰까지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부진정으로 몰아가고, 그 다음 신뢰보호. 신뢰보호 원칙은 제 핸드북 241페이지에 들어있으니까 이 일반론 소개하시고 포섭은 알아서 포섭하세요. 그 포섭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요건 세 가지의 포섭이 되는지를 잘 보시라고.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돼. 됐나요? 포섭은 소설 써. 근데 소설 써도 다 좋은데 이 포맷이 맞아야 된다고. 이게 맞으면 그냥 합격 점수 나간다고. 응? 갈수록 글씨가 훨씬 더 이뻐졌네. 저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1순환, 3순환 계속 발전. 여러분도 아마 계속 발전해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이건 여러분들 제 최신 판례교재, 제 판례교재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제 판례교재에 들어있는 걸 사례 문제로 만든 겁니다. 2024년 5월 30일 날 나온 판례예요. 제 핸드북, 제 판례교재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 대체복무 관련해가지고. 이게 판례 번호가 2021 험마 117입니다. 판례 교재 아마 들어있을 건데, 이게. 근데 결론은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 양심적 병력 거부해가지고, 그 다음 대체 복무하는 친구들 합숙 훈련시키고, 병력 복무 기간도 훨씬 길죠. 그럼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지. 이건, 아니, 총도 안 들어. 그럼 그 합숙 훈련하면서 맛있는 밥 먹어가면서 있고. 그럼 제가 보기 한 360년 근무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뭐 하겠죠. 근데 실제로 그 군대에 가가지고 그 총 들고 훈련하고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뭐 더 길다고 그리고 더 가혹하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이 또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문제 삼은 거예요. 복무 기간이 왜 길어? 이거 하나 문제 삼은 거고요. 두 번째 문제 삼은 게 뭐냐면, 왜 교정시설에서, 내보다 못한 사람들 봐가면서 근무해야 되냐, 이거. 다 똑같지, 뭐. 자, 그래서 그게, 그 설문에서 그 키워드 체크하실래요? 거기 보면 이제 을은 이제 대체역법에 따라가지고, 대체 복무 요원을 소집돼가지고, 문제 삼은 게 세 번째 줄 보세요. 그 복무 기간, 그거 하나 문제 삼은 거고. 그 다음 복무기간을 교정시설로 규정한 거. 이 두 가지가 나의 양심을 뭐 하고 있다? 침해하고. 하여튼 대체복무 나오면 무조건 뭘 쓰라고 제한되는 기본권은 양심의 자유를 쓰시라고. 양심적 집총 거부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 여우와 정인 그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게 양심? 양심이 뭐예요? 참고로 지금 뭐지? 제가 행정고시 3차 시험 면접에서 면접관이 저한테 물어본 것이 이 양심이 뭐냐고 묻더라고, 양심이. 그래서, 양심이 뭐예요? 저는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 면접관님하고 나와 사이의 관계 속에서 뭔가 머물고 있는 게 양심이 아닐까요? 딱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게 뭐냐고. 그건 상대적인 거 아니냐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줄 알았어.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걸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여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뭘 주장했죠, 이 친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럼 7번 보세요. 그럼 결국 여기 보시면, 양심의 자유, 침해한다. 이걸 이 친구가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기 위해서, 이거 결국 누가 지웠어? 제가 준, 이거 본안이에요? 소송 요건이에요? 본안 문제잖아요. 기본권 뭐다? 침해 여부잖아요. 그럼 본안 답서는 어떻게 써야 돼? 제한되는 기본권. 그 다음 그 제한되는 기본권이 한계를 벗어나서 침해되는지.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써야 될 게 뭐예요? 제한되는 기본권. 그게 양심의 자유냐는 거지. 제가 왜 자꾸 이런 걸 반복하느냐면, 여러분이 그 기초를 안 지키더라고, 답안지 보면. 그래서 제가 자꾸 소속 요건, 그 다음 본안은 이렇게 판단해 간다. 이걸 왜 계속 반복하느냐? 이렇게 반복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마이웨이 독트린이라고. 내 길을 간다, 이러면서. 왜 그럴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되는 기본권. 그 다음 이 제한이 한계를 벗어나서 침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침해가 뻔한 거 아니에요. 한계는 뭐예요? 가임금. 자유권적 기본권은 다 뭐 가지고 해요? 100%. 그럼 가임금 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의 기본권은
뭐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자의 금지에 반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것도 또 뭐로 가기도 하고 가인 금지로 가기도 하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해요, 우리 헌법재판소. 근데 확실한 건 자유권적 기본권은 뭐다? 그럼 가인 금지 갖고 판단하시면 돼요. 됐나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 한 거예요. 자, 봅시다. 목차 구성 한번 보세요. 어떻게 쓰는지요. 목차만 볼게요. 논점 정리 있고, 두 번째 목차가 뭐예요? 제한되는 기본권에서 양심의 자유. 그럼 세 번째 양심의 자유가 뭐? 침해되는지. 그 침해 여부 옆에다가 뭐까지 써주면 이뻐 보이겠어요? 가인금지 원칙 2배 여부. 이렇게 옆에다가 대시하셔가지고 그렇게 목차 잡고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옆에다가 가인금지 원칙 2배 여부. 이런 식으로. 됐나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오케이. 다 있잖아. 안에 내용물은 소설 쓰면 되지. 자, 그럼 자, 한번 봅시다. 자, 논점 정리 한번 볼게요. 자, 대체육법 등등등이 의뢰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다음 가인금지 원칙에 반하여 그 자유를 침해하는지. 그 논점 정리할 때 이 논점 정리, 이 포맷을 좀 기억해 두세요. 그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가인금지 원칙에 반해서 그 자유를 뭐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여러분, 이 논점 정리가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안 깔끔한가 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차에서 제한되는 기본권. 그게 뭐다? 양심의 자유. 제 핸드북 86페이지 참고하셔서 기본 일반 내용을 좀 기억하세요. 거기서 양심의 자유 의의와 내용 쓰시고, 뭐 강제적으로 대체 복무를 강요받으니까 양심이 슬프다. 그럼 양심이 제한받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 제한되는 것을 이렇게 포섭하고 있어서 저도 그냥 그에 따라서 포섭을 했는데, 이게 뭔 양심, 이미 양심이 걸러졌지. 어디 갈 때, 군대를 갈지, 총 들지 말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거기서. 아닌가? 그 안에서 그다음 뭘 합숙을 하든 기간이 36개월이든 그게 뭔 양심하고 관련이 있어. 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그런데 어쨌든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가 뭐 제한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 다음 침해 여부로 넘어갔다고. 알겠죠? 그래서 저도 두리뭉실하게 그냥 쓴 거예요. 쓴 거고, 그 다음 이제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해가지고 이제 뭐 가인금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그 다음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거 쓸 때 이제 그 복무 기간 조항하고 그 다음 이제 기간 조항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포섭을 하세요. 그럼 훨씬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오타가 하나 나 있을 거예요. 그 쌍거래 이번에 침해의 최소성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복무 기간 조항에서 첫 번째 보면 복무 기관이겠죠. 간이 아니야. 복무 기관. 그리고 안에 있는 건 여러분 저 판례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이 포섭할 때도 여러분들이 일단 결론을 맺어 놓으세요. 내가 이걸 가인금지에 위반된다고 결론 낼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할지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놓고 상식에 비추어 봐가지고 이런 친구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되면 입에 대지 않는 것으로 접근하고, 이 친구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입에 대는 쪽으로 포섭해서 전개하고 그렇게 하라고. 됐지?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있네. 그래서 지금 제1회 모의고사에서는 일단 제가 여러분이 강조드리고 싶은 건 계속 답안 포맷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계속 강조하지만 또 이 공법 문제는 항상 소송 요건과 뭐로 본안의 문제로 나눠서 보는 습관을 계속 갖도록 하고, 그 헌법에서는 일단 여러분 시험 문제 거의 뭐 대다수가 68조 1항의 문제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특히 법령 헌법소원이 공권력 작용 중에서는 법령이라고 거의. 법령 헌법소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송 요건에서 특히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본안 문제는 항상 제한되는 기본권, 그 다음 그 제한되는 기본권이 한계를 벗어나서 침해되고 있는지 그런 포맷을 지키면서 답안을 쓰시고, 그 다음 아까 특히나 이 부분
이 문제는 이 포맷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답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형법정지 안에 뭐가 들어있다? 형벌, 불서고 원칙이 들어가 있고, 그게 공소시효에 적용이 안 된다면 이제 이거 갖고 해결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친구 또 뭘 주장했죠? 법치국가 원리에 반한다 했으니까 이 문제와 관련된 법치국가 원리는 결국 소급입법 금지와 그 다음 뭐 신뢰부. 우리가 소급되게 되면 뒤통수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고 안정성이 깨진다고 하는 거예요. 신뢰, 믿음을 주는데 깨트리잖아.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고 안정성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법치는 뭐로 바꿀 거라고요? 이거로. 왜 법치에 또 명확성 원칙을 왜 요구해요? 내가 뭔 일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측이 안 되잖아. 그래서 명확성 원칙도 다 뭐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법치국가가 다 관련되어 있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과학 공부할 때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 전개되는 게 다 포섭이 된다고. 대충 뭐 법치국가, 얘 뭐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알아야만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적용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라고. 그게 공부를 첫 단추를 낄 때 여러분이 잘못 낀 거예요. 민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공부에. 오케이. 오늘 뭐 스케줄이 복잡하게 돼 있던데, 잠깐. 이거 하고 이제 10분 쉬는가? 10분 쉬고, 그 다음 이제 마무리 특강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 마무리 특강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여러분 자료 받으셨죠? 보충, 추가 문제. 받았어요? 예. 그거, 이게 총 6회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추가 문제가. 그 6회분을 이제 매해 한 회씩 풀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OX 문제집 있죠? 공법 OX 문제, 판례 OX 문제. 예, 그 남은 시간은 그걸 갖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나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여러분 사례 문제는 그동안 1순환, 3순환, 지금 4순환, 그 다음에 보충 사례. 이 정도만 하면 웬만한 거 다 커버돼요. 그 안에 있는 기본 법리만 제대로 여러분이 습득하신다면 웬만한 문제는 다 메꿔낼 수가 있어요. 물론 화려하게 쓰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자꾸 이게 각을 잡아주는 이유가 이 포맷만 지켜서 안에 대충 내용물만 집어넣더라도 지금 딴 곳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띨빵하기 이럴 데 없다고요. 걱정을 하지 마시오. 지금 여러분 지금 가장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있는 거라니까요. 공법을 이렇게 강의하는데 없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비교율을 점할 수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활용을 못하면 그건 여러분 탓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정도만 커버하면 사례 문제는 커버가 돼요. 근데 약술이란다. 선택형은 이게 사실 어렵게 출제해버리면 난감해집니다, 여러분들. 같이 난감해. 그럴 때 그냥 1번 찍어. 어떡하겠어? 다만 이제 기본은 틀려서는 안 되겠다는 시각에서 준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벗어나는 건 나는 그냥 1번 찍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하시라고. 마무리를 지으시라고. 오케이? 다 커버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겠지만, 기본만 챙기. 됐지? 네,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럼 일단 보충 그 사례를 먼저 풀고, 그 다음 OX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